네, 안녕하세요. 대선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 다시대 화요일 MC를 맡은 김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환호해주세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대선이. 여러분, 네, 6.3 대선까지 진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 스퍼트가 중요한 거 아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고개를 쳐들지 말아야 한다. 이건 정치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이 대선을 왜 치르게 됐는지 주변에 널리 알리고, 그리고 사전투표일이 29, 30일이다. 목금이다. 토요일 없다. 이런 얘기 널리 퍼뜨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MTV 구독과 좋아요 홍보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입니다. 대선 관련 이슈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지금 브리핑 시간인데요. 한진희 시사발전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제가 환호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서 그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래요? 묘장군 특집이네요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아, 특집은 아니고. 네. 근데 제가 항상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어디 종편을 나가고 뭐하고 해도 애들이 아무런 제 친구들 연락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저 묘장군하고 방송하는 거를 봤는지 야, 너 성공했네?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이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부끄럽네. 여러분 그럼 좀 샤라웃 좀 해주세요. 여기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예. 아, 그리고 저도 이런 민주 진영에 이렇게 뭐 젊고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젊고를 강조하겠습니다. 젊고 이렇게 스마트한 이렇게 좀 평론가시잖아요. 지금 현재는 일단 네. 분이 계시다는 걸 제가 주변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전에도 방송국 보도국의 작가님께도 괜히 한번 명함을 넘겼어요. 한진희라는 분이 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이름에서는 배우 냄새가 나네요. 그렇네. 동명이인이어가지고. 그렇죠. 유명 원로 배우가 있죠. 네, 근데 진짜 좀 우리 민주 진영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좀 패널로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굴을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제가 줄을 세워봅니다. 농담이고요. 줄은 안 서는데 묘장님한테 한번 서보려고요. 아유, 농담입니다. 제가 농담입니다, 힘이 서로. 닿는 한 그래도 네. 많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이거 라이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라이브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댓글 하나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을 많이 써줘야 방송하는 사람도 기운이 난답니다라고 두부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한마음한데 MTV 응원합니다. 스프링 41님께서 해주십니다. 악어 그림을 엄청 또 두부님께서 올려주시고 혜지님께서는 약간 움찔하는 스티커를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라이브고요. 또 그 댓글 그 대기방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면 라이브라고 써주세요 라고 댓글을 올려주셨길래 저희 또 제작진께서 바로 반영을 합니다. 댓글 반영해서 제목에다가 라이브라고 넣었습니다. 지금 라이브와 소통하는 다시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브리핑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일정 그리고 화제되는 어떤 이슈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살펴보도록 하죠. 이재명 후보의 이 대선 일정. 자, 중요한 것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공약에 대한 거는 뭐 기자회견도 기자회견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공약을 선보이는 장, 바로 유세 현장이라든가 그 이후에 선거 일정 과정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맞습니다. 좀 관전 포인트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소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약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경기 동남부 유세를 진행을 했는데 고향 같은 느낌이셨겠어요. 맞아요. 후보도. 특히나 가장 큰 틀에서 핵심적인 그 공약이라고 하면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이지 않았나. 중요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 오전 일정을 좀 유심하게 좀 지켜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보통 유세의 상징성이 좀 부여가 되는 게 바로 오전 일정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도 보게 되면은 오전 일정으로 대한노인회 일정을 잡으셨었잖아요. 그랬죠. 예, 이번에는 오전 일정으로 아주대와 함께하는 대학생 간담회 일정을 잡으셨죠. 역시나 이제 그 청년 아젠다를 강조를 하셨는데 뭐 주거, 취업, 뭐 학자금에 대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통들에 대해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고요. 핵심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뜨린 그 R&D 예산 관련
아유.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늘려야 된다. 네. 이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니까 연구원과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좀 언급하셨고 청년 주거난에 대한 부분도 이제 또 언급을 하셨어요. 네. 관련돼서는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좀 강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특히나 뭐 공공주택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학교의 자녀부주의라든가 그러니까 유유부지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곳에 이제 공공 기숙사를 좀 건립해서 학생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 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진희 소장님은 아직 나이가 좀 어리셔서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죠? 94년생이고 제가 대학은 좀 일찍 갔다 와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뭐 부모님이랑 쭉 같이 사셨어요? 아니면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고 제가 14살에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 세상 똑같은 그 당시 이제 사람이구나. 부모님 곁에서 함께 이 품 안에서 잘 아 자라면서 그렇군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이것도 요즘 청년들이 어떤지 주거 환경을 어떻게 좀 어려움을 겪는지 지금 제가 많이 겪고 있죠. 오히려 대학 다닐 때보다는 어때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뭐 월세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사업과 또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이제 겸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특히 소상공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럼 청년들의 보증금 마음도 빼고 이해가 되고. 월세 얼마 내고 있어요? 월세가 물어봐도 되죠? 지금 월세 보증금 빼고. 자체만 120 왜냐면 스튜디오까지 같이 하니까 같이 해서? 120 이상을 낸다. 우와 관리비 따로 올 거 아니에요? 포함해서 한 포함해서? 120에서 130 정도, 많이 나올 때는 150까지도 하고요. 근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사 가려고 어디로 탈출 이사 중입니다. 가요? 탈출 중. 생각해서? 싼 곳으로 가야죠. 싼 곳으로. 네. 와 그래서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00 이하로 주거 환경을 찾기 월세 찾기 진짜 맞아요. 월세가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뭐 저도 이제 월세방 뭐 찾아보고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이제 5, 60 이상 가는데 이제 관리비도 따로 별도로 해가지고 맞아요. 해야 되고 그 어느 정도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모두 뭐 대부분 이제 원룸이고 작은만 한 다섯 여섯 평이라든가 한 뭐 8평 9평 이 정도도 굉장히 잘 네네. 나오는 사이즈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허, 네. 그러니까 이제 볼 때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비용은 비싸고 그렇죠. 공간은 되게 협소하고. 그 근데 월세가 괜찮다 싶은데 관리비가 막 이상하게 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장난치는 경우도 있죠. 뭐 보증금 500에 월세 50인데 관리비가 60이고 월세를 뛰어넘는 거죠. 편하네. 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현실의 당면에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에게 가장 또 어려운 부분도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진국의 예시를 들어서 그 이자를 졸업할 때까지 내지 않는 유예하는 방안도 좀 검토하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제 또 언급을 네. 하셨죠. 장학제도에 대한 것도 폭넓게 넓혀야 된다. 이 점도 강조를 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청년 세대에 대한 미래 보장 측면에서 결국은 뭔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회와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떤 무력감의 현실들을 직시하고 그 이재명 후보도 그간의 이 문제들을 계속 살펴왔던 부분들이 이번에 네네. 청년 아젠다로서 드러나는 거라고 보고요. 네. 요약을 하자면 굶는 청년이 없는 나라. 음. 그리고 이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 점을 맞습니다.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경기도에서 저도 있었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청년 관련 그런 공약들이 많았었고 그렇죠. 뭐 교복이라든가. 네, 굉장히 소상들. 많았고 통장이라든지. 근데 그게 그냥 이재명 후 그때 당시 도지사가 오롯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전 그 남경필 지사였잖아요. 예. 그때 잘했던 건 그대로 또 수용을 했어요. 수용할 만한 것은 수용해야 된다. 그래야 발전을 한다라는 예.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굉장히 이 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 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의 최대 강점이라고 하는 게 이념 진영을 넘어서서 실용주의적 정책을 강조한다는 맞아요. 거. 이것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정말 거기에는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일정에서 핵심적으로 떠올랐던 메시지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외교 안보 부분이었죠. 이제 유세 일정 오전은 11시였는데 오전 8시에 외교 안보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하셨고요. 국익을 지키는 진취적인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을 만들겠다. 이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유세 과정에서 이번엔 특히나 핵심적으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럼요. 이번 그 조기 대선의 원인인데요. 맞아요. 네.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멘트가 정말 적절하다라고 봐서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 상황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다시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의 실력과 애정으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의 귀환이라든가 내란 세력의 복권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이제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 그렇다.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댓글에서 스프링 412님 계속 이분 거 읽어드리게 되는데 실용주의가 나라를 살립니다. 맞습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에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투표다. 맞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그래서 이제 압도적인 성적표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내란 세력 때 헌정소 세력 간의 이제 이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압도적인 성적표라는 표현보다는 압도적인 응징, 압도적인 진압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렇네요. 생각도 듭니다. 그를 네네. 위해서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고요. 29일 30일 사전투표 하실 건가요? 사전투표 해야죠, 무조건. 사전투표 갑니다. 새벽부터 갈 겁니다. 네. 진짜 정말 칼을 갈았어요, 저는. 아니 근데 칼을 가신 분들 네. 보면 지금 재외 투표가 끝났잖아요. 재외국민 그렇죠. 20일부터 25일까지 했던 그 재외국민 투표를 보니까 정말 칼을 갈고 이를 악물고 몇 시간 동안을 달려가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역대급 재외국민 그 이제 투표율을 봤을 때. 투표율이었고요. 네, 그런 맞습니다. 투표를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와 같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걱정 많이 하시고 괜히. 재외국민 투표율을 보게 되면 이 투표율이 김문수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뭐 어쨌든 간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네. 뭐 이렇게 퉁쳐볼까요? 네. 네. 아니 보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재외국민들이 아니 한국에서 마음 편하게 4시간 될 때 내 동네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그렇죠. 기쁨이냐 축복이냐라고 음.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딱 보고 나니까 그래 이건 진짜 새벽부터 달려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우리 모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투표 독려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다들 저처럼 칼을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내란의 밤 이후에 정말 수많은 재외국민들로부터 연락들을 인플루언서들 많이 받았거든요. 정치 인플루언서들은.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거긴 살 나라가 아니다. 빨리 넘어와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이제 떠야 될 때가 네. 됐다.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와 법치가 무너지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얼마나 불안에 떠셨겠습니까? 외국에 계시면서도 이번 투표를 꼭 행사하겠다라는 그 결연한 마음이 결국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네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정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오후 8시 8시. 정치 분야로 바로 3차 대선 토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토론회. 맞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토론 1차,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일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조롱과 시비로 일관할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예, 정책적 대안 없는 키보드 워리어로서의 모습 네, 계속 키보드 보여줄 배틀이 거다. 오늘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죠. 계속 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2만 10명 그냥 자동 나오는 구라. 오늘 강하게 하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입만 열면 구라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딱 맞는 게 지난번에는 정말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토론회 때 보면 팩트 체크를 실시간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당에서. 예, 당 TF에서 계속 팩트 체크를 하고 있죠. 와일 진짜 잘한다. 맞아요. 라는 생각 들고 끝나고 난 다음에 김성애 의원이 바로 라이브로 때려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팩트체크.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그게 좀 부러웠나 봐요. 뭔가 시도를 했지만 네. 팩트 체크가 엉망진창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준비된 곳은 다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야 뭐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모습 그 아우라를 또 다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근데 3차 토론의 전 그 관전 포인트라고 예. 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차 토론이기 때문에 임팩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세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합니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더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또 정치 양극단에 있는 예. 그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굉장히 후보들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에 있는 모습을 또 이준석 후보가 많이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극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1차 때는 극단적이다라는 걸로 이준석 후보를 이렇게 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비
네. 라는 걸로 이제 선을 거는데 3차 때는 이제 뭘로 이제 규정을 하실까? 그것도 그러게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관전 네. 포인트다. 아니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진짜 좀 이건 너무 뭐 뒤늦은 감이 있지만 토론이 토론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참 해봅니다. 사실 토론이라는 것은 그렇죠.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예. 과정인데 지금은 그냥 키보드 배틀이에요 정말. 맞아요. 정말 키보드 배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팸코식 정치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게요. 거죠. 이준석 이게 뭐 후보도. 키보드 배틀은 원래 그냥 두 사람이 싸우는 거라고 하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예. 거기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걸 볼썽사납게 그냥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민낯을 저는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게 되실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 좀 정신을 명료하게 차리시고 있으면 그래 맞아요. 너무 항상 이렇게 본인이 느슨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조차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네, 한 번씩 어버버하시니까. 블랙아웃이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니 약간 네. 그 토론 하시면서 약간 먼 산을 바라보시는 듯한 느낌이 그러게요. 한 번씩 포착이 되죠. 네, 그래서 보는 사람도 지지자든 지지자가 아니든 다 긴장하게 하는 그런 또 맞아요. 능력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한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 토론회 때 보면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있죠. 특히나 이제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네. 여러 이제 가짜 뉴스 팩트 체크들이 무수히도 많이 쏟아지고 있고 당에서는 뭐 김문수 망언집 뭐 내란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은 그거일 것 같아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깨끗한 손이다, 자신은 뭐 굉장히 청렴결백하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누구보다 더러운 손이었고 그 누구보다 청렴결백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네, 그 카드 이것을 뉴스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있죠. 맞아요. 무려 가짜뉴스 대응단과 신속대응단에서 함께 합작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있어요. 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알고 보니 진짜 비리는 김문수라고 네. 하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산호위 자문위원회 다름 아니라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는 PD를 채용을 해가지고는 매달 자문료 그쵸.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했고 21개월간 맞아. 1억 원 가까이를 지급했다. 근데 이 여기서 이야기 들었었어요. 참고로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네, 뭐 또 있나요? 국민의힘 내부 핵심 관계자를 통해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음? 지금 선대위에 저 PD의 아내분도 지금 합류를 해서 아, 활동을 그래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부대변인직함을 받아서 활동을 또 하고 그래요? 계십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래요,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우면 가발 벗고 하세요. 그분이 그분이라고요? 예, 그렇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삭제한 사람이 아마 그분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편은 대선 후보랑 비리의 중심에 있고 아내는 대선 후보랑 조롱의 중심에 서 있다. 이게 굉장히 웃음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분이었군요. 예. 저는 어제 그 한번 떠들썩했다라는 건 떠들썩했죠.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살펴봐야겠죠. 네. 알고 보니 진짜 황제 의전은 김문수. 경기도 시장 진짜 갑질부터 나오네요. 살펴볼까요? 갑질 이거 영상도 예, 있어요. 이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김문순대 사건. 이른바 내가 김문순대.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때. 내가 도지사인데라고 하면서 지금 저기 연락을 했을 때 당시에 모 기업의 부회장이 입원해 있던 병실에 갔을 때 저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회장이 어딘가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전화해서 내가 응급차 불러줄게. 청탁하려고 그랬구나. 그걸 전화를 했던 타이밍과 저게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점검도 아니었다. 그렇죠. 네. 갑질의 아주 그 숨은 또 본질의 사건이 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동행 때 예.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일단 요청을 거부하면서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했다고 이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그렇죠. 영상에 다 남아 그때 있습니다. 당시에도 김문수대 시즌 2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예. 부분이었죠. 또 뭐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예, 요거 황제 의전은 김문수 요 내용인데요. 의전. 소방헬기를 162차례 이용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재난 응급 상황에서도 본인의 의전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산불 당일에도 소방 헬기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보면은 백운산의 인명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 네. 헬기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김문수 의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러는 사람들이 저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을 때 그때 헬기 갔다가던 정말 계속 울거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황제 헬기를 이용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생각하는 그치, 거예요. 그치. 모두가 그랬을 거다. 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것도 볼까요? 네. 이거는 진짜. 정말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네, 망언들입니다. 입에 담지 말고 여러분 눈에 그냥 네. 한번 체크만 해보세요. 저런 사람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랬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진짜 그거 김문수 뭐 주사파 빨갱이 이런 거 뭐 그냥 쉼없이 튀어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광훈 씨에 대한 아주 과도한 이 신앙심, 뭐 빵에 모르겠어요. 들어갈 때는 그 의미가 눈물도 흘리고. 뭔지. 신앙이라고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네. 그 정광훈 씨에 대한 신앙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분명히 있다. 과거에 그 경기도지사 시절이었나요? 저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때 정광훈이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점지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신앙심이 커지지 않았을까? 근데 갑자기 진짜 나 대선 후보가 됐네? 야 믿습니다 하는 거죠 지금.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런 거군요.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난 그 토론회 때 나 운 적 없다고 예. 울지 않았다고 아니 영상이 다 돌고 있는데 눈물 콧물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카드 뉴스로 바로 뜨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맞아요. 만들었던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치하다. 기억을 못 하셨나? 깜빡깜빡하실 수도 그럴 있겠다는 수도 생각도 좀 들어요.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기 모 의사 출신의 변호사분이 저한테 그 델리미주 방송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저런 비이성적인 어떤 상식적이지 못한 발언들의 배경에는 다른 게 있는 것보다는 의학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럴 수 있다. 의사 출신의 변호사님께서 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 제가 한 얘기는 아닌 아니지만 거죠? 모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전원. 네. 이제 네. 팔아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원래 이분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분 이야기 해야겠네요. 그렇죠. 설란영 씨.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설란영 씨의 발언에 있어서 정말 화가 나는 건 다름 아니라 그 발언도 발언이지만 굉장히 기계적 균형이라고 하는 명분 하에서 선택적 균형으로 보도하지 않는 레거시 미디어.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전히. 저게 민주당에서 지금 대선 때 후보자의 배우자가 저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이슈들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럼요. 이걸로 진짜 하루 종일 도배될걸요? 예, 아니 어떻게 저 노조는 과격하고 못생기고 뭐 본인은 이쁘고 부드럽고 저 말을 보도하는데 그 정말 소수의 언론 말고는 네, 없다라는 맞아요. 게 기도 안 차고요. 이게 얼마나 그 과거에 자기의 어떤 했던 일에 대한 부정이고 지금 노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해명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못생긴 노조 발언은 희화화하다가 나온 말이다라는 해명을 했더라고요. 희화화하려고 왜? 했다. 결국은 외모 비하할 목적을 가지고 그쵸. 했다라는 걸 네. 시인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전 설란영 씨를 보게 되면 느끼는 거지만 김건희보다 흉한 것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왜 이렇게 점점 과격해지는지 오늘 모르겠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네 오늘. 너무 화가 나. 한준이 뿌잉뿌잉뿌잉. 오늘자 세 번째 방송이라서 그치. 전투력을 이렇게 좀 계속 올려오다가 여기서 네. 터트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예. 지금 댓글에서 뭐 난리가 났는데 읽진 못하겠네요. 읽진 않겠습니다. 난리는 났지만 읽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는 또 정도를 또 걷는 그냥 내 개인 방송이면 하죠. 근데 여기는 예. 서울시당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하는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채팅 때문에 더 전투력이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기록을 붙지 말아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저희 제작진들도 제발 지켜달라. 가정을 가정 지켜야 있는 한다. 여기 분들이라고. 지금 가정 있는 분들이라고 고소고발은 안 된다라는 걸 저에게 어. 계속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자유롭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에게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여러분들 입 틀막을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 뭐 매일 하는 거긴 하죠. 매주 화요일마다. 사실 이준석 후보만의 코너가 따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난 오늘 준비한 거 보면서 예. 이 친구도 이준석한테 진심이네 싶더라고. 그 네. 비호감도 1위의 그 왕관을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비호감이요? 박제해야죠. 네. 자, 이번에 사실 그 2차 토론 과정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어떤 일반적인 사고와 같이 철학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이 펨코라고 하는 커뮤니티 키보드 배틀에 이게 중독되어 있는 중증 말기에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토론 내용은 이미 다들 보셨기 때문에 굳이 평가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토론 이후에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거북선 발언이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늘도 평론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언론에서도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저 발언만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대로 민주파출소에 꼭 신고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준석의 영혼은 펜코에 묶여 있다. 나 또 조마조마했잖아. 아, 예. 그 정도 괜찮은 그 것 정도,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나 인식에 대한 부분이 펜코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펜코 꼭두각시라고 해서 펜뚜각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옛날에는 해요. 뭐 펜코의 왕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네, 펜뚜각시다. 꼭두각시를 그렇죠. 친 거구나.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내에 이제 그 웨이브 파크를 유치한 것을 가지고서 펜코에서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잖아요. 아니 실패한 사업인 거북섬을 자랑하면서 치적인양 홍보를 하더라라는 걸 얘기를 허위 정보를 퍼뜨렸는데 이준석 후보가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는 그대로 거북섬 이재명이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름 아닌 팩트 체크를 한 게 또 펜코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저 그 부분부터 봤어요. 저는. 준서가 그게 아니야 이러면서 고쳐야 돼. 거북섬이 고쳐야 아니라 돼. 웨이브 파크야. 누가 이준석 후보한테 직접 연락 좀 해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또 수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갑자기 내가 언제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을 매립했다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주장을 하죠. 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거 이런 내용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장사 안 되는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민들이 분노했을 것. 명백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죠. 네. 네. 그리고 저 이거 한번 볼게요. 신조어가 또 있더라고요. 극북늑. 극북늑.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극북늑이 무슨 뜻이야? 극북늑. 예, 뭐 긁혔다. 긁히고. 이건 알겠는데. 긁히니까 붉어지고. 그치. 그리고 생각이 늙은 정치인이다. 지금 그래서 극북늑이라고 하는 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자꾸 긁혀서 토론 때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생각이 늙은 후보라고 해서 북북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생각이 늙어 있다니까 나이만 젊다고 해서 청년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펜코에 묶여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지만 이미 이준석 후보의 펜코 사랑은 엄청 오래됐어요. 네. 이미 이준석 후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자꾸 핸드폰만 보면서 펜코를 보더라. 심지어 개혁신당의 그 당직자 중 2명은 펜코만을 보면서 관리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허은하 전 대표가 또 언급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은하 대표가 이야기한 걸 옮긴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서 저희 묘장군님이 한 번씩 되게 걱정을 하는 눈으로 보고 계세요. 걱정이 저에게 오고 저는 이제 제작진들을 보면서 예,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되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냥 이준석 후보가 자꾸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냥 펜코만 보면서 희덕 되시길 바란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좀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야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난데없이 노쇼 사기 주의보가 떴네요. 그렇죠. 노쇼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노쇼 사건, 후보와 정당을 사칭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을 맞아요. 민주당 사칭건이 36건이고 국민의힘이 9건, 기타가 5건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확인됐던 게 뭐 현수막 아니면 뭐 후보자 명함을 주문했다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것을 보이스피싱과 연결하는 해외 조직이 움직이는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비랑 나중에 주류 계산을 따로 할 테니까 주류를 내가 아는 업체에다가 결제를 해달라 해놓고 먹고 튀는 거죠. 그게 원래 연예계에서 있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연예인 모 배우가 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이 술을 미리 사주세요. 여기에서 사시면 돼요라고 하면서 입금을 시키게 하고 튀어버리는. 그렇죠. 알고 보니 공범이었던 거죠. 그것이 대선 기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련된 부분은요 번거로우시더라도 그 각계 시도당에다가 문의를 해보시거나 또는 이제 민주당 중앙당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바로 확인이 되시니까요. 꼭 확인 절차를 거치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변에 또 소상공인분들 주변 지인들 계시면 꼭 연락해서 미리 언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 2, 3 캠페인 한번 딱 말씀해 주시죠. 1, 2, 3 캠페인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2월 3일 내란의 밤
1, 2, 3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이 막아 세우셨던 123일간의 여정. 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 정점으로는 바로 이재명 후보 1번을 찍어서 지금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여러분들이 최소한 3표를 모아달라라는 주변에 좀 것이죠. 소문 좀 내시고. 예, 여러분들 최소한 기본 3표입니다. 그 이상을 함께 독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 화들짝 끝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한진희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